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투자 부역2 디잡스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부역2 카톡방에 재개발 쪽 관련 내용이 요즘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 강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 전문 강사도 아니고 강의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기가 약간은 부끄러운데, 그래도 재개발 쪽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영상이 될 테니까 시리즈로 업데이트되는 이 재개발 관련된 영상 잘 챙겨보시고, 요즘에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거주 의무기간까지 생기고 전매 제한도 길어지고, 사실 이 분양권이 가장 만만하고 단기에 돈이 되긴 되는데 분양권 이제 버려야죠. 그리고 아파트 청약 당첨되기 힘드니까 빨리 좀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다들 이 재개발 공부해가지고 저랑 같이 덜 오른 지역 골라서 이렇게 투자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길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의 종류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 내용으로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2018년 2월 8일 이전에는 정비사업의 유형이 이렇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과거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이 이 극히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극히 열악한데, 예를 들자면 저기 뭐 달동네 같은 데 있잖아요. 누군가는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절대 살기 싫은 동네. 이 사업은 시행주체가 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이 시행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주택 재건축 사업과는 좀 많이 다르고, 다음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 극히자가, 이 극히자가 빠지죠. 이 극히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로는 깨끗이 깔려 있는데 아파트에 막 비가 새고 들어가면 막 녹물 나오고, 이런 게 바로 주택 재건축 사업이고, 그 다음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거환경의 보전이라든지 정비, 개량, 한마디로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서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드는 건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왜 그러냐면, 자, 기반시설 확충을 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을 하려면 일단 도로를 까야 되잖아요.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도로 소유자들이 이거 협조를 하겠습니까? 보상 금액이 뭐 진짜 지똥만 할 텐데. 여하튼 좀 이론상만 가능한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예요.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뭐 관에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 바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그런데 이 사업이 정비구역이 아니에요. 정비구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로구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안 맞아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빼놨습니다. 다른 법에.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6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3가지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이 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히란 말 꼭 들어간다고.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란 말이 또 들어갑니다.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개발 사업은 극히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열악한 것,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과도한 정도는 아니고 약간 밀집한 지역,
네, 이런 지역은 에서 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사업은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 아파트겠죠, 아파트. 네. 이런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여기 없어요.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 아예 빼놨어요.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법에 빼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판서 제가 이거 오늘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건데 이게 지우개가 없어요.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2018년 2월 9일 이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이게 묶였어요. 묶여서 어디로 갔냐? 일로 갔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거는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이쪽으로 재개발 사업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핑크, 남자는 핑크죠. 마지막으로 어디 있어? 안 보여. 여기 있네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 바로 이 재건축 사업 이쪽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빠졌어요. 다른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18년 2월 9일 이후에는 정비사업이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우선 이전 이해하셔야 되겠고, 이 정비사업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다음 화면에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기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 틀을 잡는 시간이고, 각 절차마다 계약서 쓸 때 유의할 점, 아니면 세금,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 관련 부분, 그리고 각 진행 흐름에 따른 프리미엄 변동 등 이런 실전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고, 9가지 절차가 있는데 가장 먼저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이건 어디서 하냐? 바로 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조합도 아니고 관에서 이렇게 기본 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 사업을 해야 할 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정비 사업 이때부터 스타트 딱 끊는 거죠. 네.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 이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추진위원회 이 설립 조건은 어떻게 되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4분의 3이 아니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이 4분의 3이고 이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추진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은 그냥 딱 하나예요. 바로 다음 단계, 조합 설립으로 가는 단계.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아니고 4분의 3. 다시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과반수, 조합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는 분여회라든지 아니면 동대표,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동의서를 다 걷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받는 동의서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동의서가 막 딱지로 거래되는 거야. 막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그냥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몇 천만 원씩 붙어서 막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동의서, 조합 설립 가기 위한 이 동의서를 추진위원장만 이 동의서를 거둘 수 있고, 이 추진위원장한테 동의서 낸 것만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조합 설립을 하고 인가를 받고 조합법인 등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주의하시죠. 이 시점에 매매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뭐 조합원의 자격을 보고 조합원 지의 승계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아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다음 단계가 바로 사업 시행 인가인데 조합에서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바로 관으로 들어가죠. 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관에서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뭐 용적률 따지고 그 다음에 층수 아니면 기부채나 기반시설 등등 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가 잘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관에서 계속 뭐 커튼 와요. 뭐 층수 안 좋아 뭐 안 좋아 계속 커튼 뭐 이것저것 뭐 다 커트나 이러면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리고 진행이 아예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서울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 정비 사업이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건 건축법 얘기인데 이게 시에서 서울시에서 계속 뺀지 놓으니까 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건축 심의만 통과하면 뭐 거의 100% 분양까지 갈 수 있는데 서울시가 약간 깐깐하게 건축 심의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이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줄여서 관처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분양 통지를 하고 디테일 할 것이다. 분양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신청을 받아요. 바로 한마디로 조합원끼리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다시 사업 시행 인가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관과 조합원끼리 조합원과의 문제고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는 조합원과 조합원과의 문제. 이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바로 착공.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거의.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서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 준공이 되면은 소유권 이전 고시 이걸 바로 보존듣기라고 합니다. 보존듣기가 뭐냐면 소유권 보존듣기 건축물을 최초로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듣기라고 하는데 참고로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 앞으로 바로 등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일반 분양 받은 분들은 시행사 앞으로 등기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받은 분들한테 이렇게 복등기 이걸 복등기라고 해요. 복등기 이런 식으로 등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가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 매매라든지 뭐 전세 놓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이 만료가 되면 조합 해산 절차를 거칩니다. 이걸 바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제가 낙서를 많이 했으니까 이걸 좀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를 계획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계획 단계, 사업 계획 단계.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고 승인을 받고 창립 총회를 거쳐 조합 설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조합에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시행 인가를 받겠죠. 그럼 조합원들에게 분양 통지를 하고 분양 신청을 받는데 이 단계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계입니다. 분양 신청 안 하는 조합원들에게는 현금 줘서 해결하면 땡큐잖아요. 조합 입장에서는 뭐 계속 금액이 오를 건데 여기가 바로 시행 단계. 여기까지가 바로 시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처까지 끝나면 거의 끝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착공 들어가고 일반 분양하고 건물 등기하고 청산을 거쳐서 조합 해산하면 완전 끝! 이걸 바로 완료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기초는 다 갖고 다음 편부터는 실전으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부역투 디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